오마가 편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송 주제 원래 있었지만 앞서 제가 스탑시키고, 제가 애들이 어리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애도 있는 어린 아이의 엄마인데, 제가 좀 아침부터 애를 혼내고 와가지고 마음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애를 많이 키우신 선배님께 좀 고민을 상담하고 싶어요. 네. 애들이 이미 커버린 저에게 상담을 하신다고 하니 뭐 제가 상담을 받아주긴 하겠으나 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오은영 싶은데. 박사님이 모든 사람에게 한 명씩 있으면 좋으련바. 그러네. 육아 멘토. 사실 육아가 맞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육아 방송이 인기가 많이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 막 아이들 약간 학대 이런 뉴스를 보면 저도 막 화를 내면서 나는 이런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를 혼내고 나와 보니까 내가 너무했나? 이런 어려운 마음도 들고, 맞아요. 학대로 신고당했던 사건들의 뉴스를 볼 때 나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학대야? 학대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훈육의 어떤 그 경계선을 잘 모르겠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얼마 키울 때 전에 그랬어요. 길에 무릎을 꿇게 하고 혼내는 엄마 영상이 나와서 막 아동학대로 막 지탄받았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길에서. 네. 긴급한 사태일 때, 네. 예를 들면 얘한테 즉시 훈육이 필요한데 버스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즉시 아이를 안정시켜야 되고, 그냥 단순히 이해시키는 말로는 안 되고 잠깐이라도 훈육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렇죠. 집에 왔다 갔다 얘를 안정시키고 달래고 할 시간은 없는 거죠. 그러면 멈춰, 스탑, 안 돼, 무릎 꿇어, 너 지금 엄마한테 잘못하고 있어 라는 걸 가르쳐야 할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학대인가? 왜 여러 고민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학대냐 훈육이냐 그 경계선이 어딘가를 판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학대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갖게 되는 그런 훈육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 당시에 그걸 표현을 못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엄마 내가 그때 되게 힘들었어, 내가 너무 슬펐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자녀를 키울 때 훈육이란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훈육이 학대하고 어느 선에서 분별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지만, 저는 이제 그냥 아이를 키운 경험자로서 얘기를 해보면,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아이를 다룰 때 화를 내거나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은 학대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훈육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모가 감정을 되게 배제해야 돼요. 굉장히 냉정하게 아이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거기에 멈춰야지, 아이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촉발된 나의 어떤 감정, 그것을 아이에게 막 투사를 한다거나, 또 때로는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투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때는 남편한테 막 느닷없이 아이한테 화난 감정을 남편한테 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형제가 있으면 아이의 뭐 언니, 오빠, 뭐 동생에게 풀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은 약간 훈육을 벗어난 것은 아닐까. 그렇죠, 맞아요. 네. 둘째를 혼내다가 너도 마찬가지야. 맞아요. 그런 일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혼낸다거나. 근데 사실 뉴스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또 특히 뭐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 다들 초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엄마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맞아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힘든 거는 이제 부부가 같이 있는 경우에, 부부가 같이 있는 현장에서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뭐 엄마나 아빠나 한쪽이 아이를 훈육을 하려고 할 때 상대편의 그 부모는 불편한 감정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가 같이 일치된 마음으로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혼내는데 아빠가 다른 행동을 한다던가 이러면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훈육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부부는 감정이 굉장히 상하는 그런 일들도 되게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정인이 사건 이후에, 저는 또 이제 법률가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 뭐 무슨 아동수당 이런 거 받기 전에
뭐 오은영 박사님 강의라든지 이런 거 한 진짜. 번씩 꼭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국가가 진짜 네. 그런 거 해주면 좋겠어요. 예, 뭐 수칙이라든지 신생아를 낳았을 때 또 산후 우울증도 있잖아요. 그러면 산후 우울증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다든지 산후 우울증에 대한 쿠폰도 좀 나눠주고 상담을 맞아요. 받을 무슨 수 어떤 상담 있는. 바우처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 맞아. 내가 생각난 김에 내가 어제 사실 진짜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20대 초반에 친모가 생후 1개월짜리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이제 재판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 어린 나이에 준비되지 않은 어떤 그런 임신 그리고 출산, 남편의 생계를 이어가야 돼서 가정을 돌보는 데는 너무 시간을 많이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모든 육아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이 어린 친모가 감당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국가가 그거를 돌보아주지 않은 책임을 느껴서 이거 너무 이 사람에게만 이 모든 그 책임을 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취지가.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로 이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그래도 아이의 생명을 잃은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게 실수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면? 나는 법률가로서 진짜 나는 이런 판결을 나올 때 너무 힘들어요. 어렵다. 이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국가가 감해주고 개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낙태죄 판결할 때도 그런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낙태에서도 사회 구조적인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여성만 처벌하면 안 된다. 맞아. 라는 형식의 논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법률가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이건 근데 저는 우리 여성들도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아의 책임을 물론 여자만 지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의 1차적인 보호자는 엄마가 아닐까? 저는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리고 있고. 엄마, 아빠. 부모고 네. 이 친구가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결심할 때까지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고딩엄빠 이런 데서 계속 얘기했지만 미성년자가 출산을 결단하고 아이를 낳는 데까지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결국은 키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이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 그러면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켰던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엄마한테도 진짜 좋지 않죠. 네. 힘들게 낳아서 키우다가 내가 내 아이를 상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질까요? 진짜? 예, 그래서 이런 여성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일편에서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균형 잡힌 시각이 계속 필요하고, 여성의 책임을 감해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책임을 나눠지기 위해 남성들과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가 되어야 한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도 공부를 해야 되고. 맞아요. 저는 사실 아기를 낳고 저 30대 후반에 첫째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고 저는 모든 것을 모를 땐 책을 통해서 육아책을 한 20권 사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책을 엄청 많이 읽었었는데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주변에 커뮤니티 이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사실 예전에는 엄마들이 이런 걸 많이 도와주셨는데 요즘은 그런 게 좀 어렵다는 게 아쉽긴 한데, 국가에서 특히 산후 우울증 뭐 바우처 이런 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를 어렸을 때 육아를 하면서. 근데 이게 나이 드신 시니어 어머니들 중에 시간 있고 아직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한데 이런 어떤 자녀를 키운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 엄마들한테 이렇게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아이를 같이 돌보아주고 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들을 국가가 잘 만들어서 선배 엄마들의 도움을 좀 이렇게 받고 같이 아이를 키우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같이 이 아이를,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 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면 그리고 너무 엄마들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엄마들 얘기만 듣지 말고 사실 키워보
선배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옛날 방식이라도 맞아요. 사실 귀 기울여 들을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 방식 좋아요. 처음에 이제 할머니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키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게 사실 아이의 면역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더라. 그렇죠. 이런 것들을 키우고 나서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사회가 같이 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결론적으로 나오네요. 네, 오늘 어떤가요? 좀 마음이 좀 가벼워졌나요?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육아는 사실 계속 어려운 거구나. 자기 수련의 기간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아이한테 표출하는 순간에 컨트롤 해내야 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아이 한 번 더 안아주고 엄마도 사람이라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이해해주고 우리 서로 고쳐나가자. 이렇게 맞아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육아 그 서적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써봤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이제 힘들게 할 때, 너가 이렇게 할 때 엄마가 마음이 슬퍼, 엄마가 기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서로 교감이 일어나고 아이가 어리지만 엄마를 또 이해해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슬퍼할 때 아이가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어렵지만 그게 분명히 자기 수련, 자기의 그 뼈를 깎는 그 고통스러운 자기를 이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화난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의 이런 나쁜 버릇을 한 번은 고쳐야겠다고 생각해서 엄마도 슬프고 힘들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해.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너한테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냈다면 그래서 너에게 슬픔이 왔다면 그건 미안하다. 우리 앞으로 좀 더 개선해보자.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요. 아무리 이쁜 자식이라도 애한테 화가 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 이것이 서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남편하고도 그렇고 또 이웃하고도 그렇고 내 친구하고도 그렇고 갈등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 갈등을 누가 해소하느냐? 얘가 해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에게라도 내가 잘못된 부분을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마음이 드네요.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육아 방송을 했네요. 사실 육아 방송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기 낳고 느꼈던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나눌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저희를 너무 라떼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그냥 공감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